안녕하세요. 저는 신평양조장의 김동교라고 합니다. 저희는 80년 이상 된 오래된 양조장이고요. 현재 막걸리와 전통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양조장이다 보니까 전통 기술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는 어떤 연구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의 좀 전문가분께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 술에 관한 고민은 내게 맡겨라. 오늘의 6차 산업 전문가 김재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상 받으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신평양조장은 벌써 3대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 있는 우리 술 명가입니다. 이 지역의 간척지에서 만들어지는 쌀과 연잎으로 빚은 하얀 연꽃 백년 맑은 술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며 최근 이곳은 전통과 품질력을 모두 갖춘 최고의 양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술맛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써 전통주의 역사와 대중성을 모두 잡아낸 대표적인 전통주 농가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곳이죠. 먼저 이곳의 이대주 김용세 대표를 만나봅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대주의 뜻에 따라 술 하나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오던 김용세 대표. 하지만 아들인 김동교 부대표가 상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알려지게 됐다는데요. 그럼 제국씨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먼저 술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합니다. 곰팡이가 아주 잘 폈네요. 새콤달콤한 것이 입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좀 번거롭긴 하지만 수작업으로 손으로 계속 비벼가지고 골고루 필 수 있도록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웬만한 단열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단열 효과도 훨씬 더 좋습니다. 발효시키는 과정을 옛 방식 그대로 지켜나감으로써 현대적인 공장 설비에서 대량 생산해내는 술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생물을 키우면서 온도 제어와 습도 제어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목재를 쓰고 완결을 쓰고 황토로 흙벽을 쌓음으로써 외부의 온도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라는 것들을 충분히 그 공간에서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을 고집하려면 무엇보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품질을 높이는 데 장점이 되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선 단점이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옛날식의 그런 수작업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들은 과거부터 쭉 사용해 오던 것인데요. 발효 온도는 디지털 기계로 체크하지만 용기는 아직도 이런 독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특히 독마다 써 있는 숫자들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그 당시 용기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1983년부터 이 독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 적혀 있고 항아리와 디지털 온도계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신평양조장에 와서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지금 그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골고루 갖추고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발효 공정을 전통 방식으로 우리의 그 항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산 과정 점검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걸리에 이제 감미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이제 저희가 유통을 나가서도 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당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좀 특성이 어떤 게 있고 좀 제가 탁주를 빚는데 좀 적합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특히 이제 술에 들어가는 감미료라든지 산미료라든지 이런 첨가물들은 주세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네. 설탕이라든지 아스파탐이라든지 스테비오사이드라든지 아세스판 K, 사카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아스파탐이나 아세스판 K 같은 경우에를 가장 많이 쓰고 네. 아세스판 같은 경우에 설탕에 비해서 한 200배 정도 더 높은 감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감미료들이 소비자들 인식에서 굉장히 좀 아직 불편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안정성적인 측면들을 계속 연구를 해서 산업 현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만들어진 술을 포장하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거는 저희 막걸리 가느라 약주 제품인데요. 현재 이제 저희 전통주들이 패키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보면은 작은 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각 제품마다 고유의 그 제조 과정이나 들어가는 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템플릿입니다. 소비자들이 이 라벨만 보고도 이제 우리 이제 전통주들이 어떤 원료, 어떤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술병에 붙어있는 라벨만 봐도 이 술이 어떤 원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술을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죠.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소비자들이 상표만 봤을 때 이 술은 원료가 어떤 것이 들어갔고 어떤 제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라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류주를 지금 이제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제 원료들을 사용해서 술을 빚고 그 소재를 통해서 제품을 좀 차별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효 단계에서부터 그 원료를 사용해서 발효를 해서 그걸 증류를 시키는 거랑 아니면은 발효 단계는 원래 저희가 하던 대로 쌀로 해서 발효를 시키고 나중에 침출 단계에서 일부 특성을 가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주세법에서 우리 술에 대해서 정류주를 크게 정류식 소주와 일반 정류주라는 분류가 있는데요. 정류식 소주에는 식물약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발효 단계에서 식물약재를 첨가를 했을 경우에 일부 그 향의 소실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성분들이 점점 발효가 진행되면서 16도, 17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술이 그 식물약재 성분들을 우러낼 수 있는 차등화된 알코올 도수에서의 성분들을 다 우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정류를 한 이후에 침출을 했을 때는 장점이 고농도의 알코올에서 많은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과 식물약재가 가지고 있는 색상까지 우러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식물약재 자체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이것이 알코올에서 어떤 형태로 추출해내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성분과 향과 맛을, 색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인가를 실험 정류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우리나라 전통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체험관을 별도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볼거리들이 충분히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체험 게트를 수용할 수 없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를 느껴왔다는데요. 석가래가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저희가 이걸 그대로 오픈을 해서 석가래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체험관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술을 직접 느끼고 맛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와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 본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와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체험 계획들을 하시잖아요. 네. 저기가 완공이 되면 이 공간이 이제 용도가 없어질 텐데 네. 뭐 다른 보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조금 더 보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박물관 형식으로 보존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잠시 와서 구경하고 갈 수 있고 하는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80년이 넘는 양조장의 역사가 모두 이 속에 담겨 있는데요. 나무통으로 배달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통인데 이걸로 이제 물을 퍼서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화인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모든 그 도구들에는 할아버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화인으로 해서 술 그럴 때 쓰던 채네요. 예. 이제 이런 것도 나무를 이렇게 휘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제 꼬맨 거거든요. 오래된 손때가 이곳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이런 역사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효모균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실 뭐 다른 종류의 효모를 넣을 때 맛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라는 거에 대한 사실 감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용 효모균이 좀 개발이 된다면 맛에 영향을 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대원료 재성 비율이 평균 뭐 600% 정도가 되는데요. 원주에서 나오는 향특성이나 맛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후수에 의해서 희석이 되면서 원주에서 느낄 수 있는 풍미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산하시는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수량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용 효모를 사용을 하는 것도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해 놓은 그 효모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모나 씨앗 누룩 형태로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업체에 그 보급해드리는 이런 단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살아있는 술입니다. 살아있는 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수한 변화가 나온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열 처리를 해서 죽인 술들은 그런 변화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술과 죽은 술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안목을 기대를 하는 거죠. 오늘 농가와 전문가의 만남이 좋은 결실로 남을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연구 분야든지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받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이용해 우리 술의 참맛을 보여주고 있는 신평 양조장. 대를 잇는 이곳의 노력이 6차 산업을 통해 꽃 피우길 기대해 봅니다.